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공정정서의 소멸시효는 예상과는 달리 전부 10년이 아닙니다. 공정정서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착각을 하다가 자신의 돈과 모든 권리를 잃어버리는 억울한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분들, 그리고 돈을 못 받고 있는 채권자분들 중에 지금 현재 공정정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고려해도 안 될 때는 이성훈TV 선불 없는 무료 의뢰 이성훈TV. 안녕하십니까,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분들과 또 돈을 못 받고 있는 채권자분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저희 돈도로 연락을 하시거나 또는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리고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문서, 즉 집행권원 중에 공정정서를 가지고 계시는 채권자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정정서의 시효가 지나가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줄도 모르는 채권자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멸시효가 지나 자신이 평생 피땀 흘려 모아온 돈과 채권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법과 추심 절차라는 것은 무조건 그 당사자인 채권자가 직접 많은 것을 알아보고 공부하고 또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채권자의 잠자는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억울한 일과 또 피해자분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오늘도 돈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공증의 뜻은 공적으로 증거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남긴 문서 중 하나가 공정정서입니다. 공정정서는 말 그대로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이고 채무자가 약속을 불이행했을 때 강제 집행까지 할 수 있는 집행권원입니다. 공증사무실에서 작성되는 문서 중에는 크게 인증서와 공정증서가 있겠죠. 이 인증서는 그저 증거를 남기는 서류일 뿐 채무자가 약속을 어긴다고 하더라도 이 서류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귀찮게 또 다시 그 증거를 토대로 법원에 소송 등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야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죠. 예전 돈도 영상에서 인증서와 공정정서에 대한 차이점을 알려드리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인증서와 공정정서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관련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알아볼 공정정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문서가 있죠. 예를 들면 유언공증, 협의이혼 계약공증, 토지, 건물, 동산 인도계약 공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금전 및 거래관계에서 작성되는 공증은 총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채권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증도 이 3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문서 중 가장 많은 경우에 작성되는 첫 번째는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증이 있겠죠. 또 두 번째는 채무변제 준소비대차 계약공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음공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선 이 공증들이 작성되는 원인관계와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증은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또 채무자가 그 돈을 어떻게 갚겠다는 약속을 할 때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공증의 조항과 내용을 보면 그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목적과 용도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 채무자는 어떻게 변제를 할지에 관한 변제 기한 및 방법에 대해서도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이자 지급에 관한 부분도 나오고 채무자가 만약 원금이나 이자에 대한 변제를 지시할 때는 그에 따른 지연 손해금에 대한 부분도 기재되어 있죠. 자, 그리고 쭉 뒤로 가시면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하는 강제집행 인락에 대한 조항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어야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증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채권자분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돈도 구독자분들이라고 하면 전부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에서 나오는 공증의 유형은 어음공증입니다.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죠. 자, 쉽게 말해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채무자고 어음을 소지한 사람이 돈을 받을 채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음은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활동 전반에서 많이 유통되어 왔습니다. 어음이라는 것이 순기능도 있고 또 반대로 오용되고 남용되어 수많은 폐해를 발생시킨 것도 사실이죠. 앞으로도 추심 절차를 배우면서 약속어음, 환어음, 가계수표, 당자수표 등의 내용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반적으로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3년이죠. 발행인, 즉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에는 지급기일이 있습니다. 이 지급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약속어음 공증도 똑같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약속어음을 근거로 공증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음에 대한 지급을 약속하고 만약 약속을 어길 시 발행인, 즉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당하여도 좋다는 인낙을 받게 되는 것이 약속어음 공증입니다. 이 어음 공정증서는 공증에 나와 있는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많은 채권자분들이 공정증서라고 해서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죠. 자, 하지만 어음 공증은 소멸시효가 10년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죠. 약속어음이 공증된 것이라고 하여 그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음법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금전 소비대차 계약공증보다 소멸시효가 엄청나게 짧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음공증은 정말 너무나도 조심해야 되고 또 잘 확인해서 절대 자신의 권리가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어음이 일람출급 어음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이 명시되어 있고 그 지급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일람출급어음은 최종 소지한 채권자가 그 어음 발행일로부터 1년 안에 제시를 하고 지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1년에 제시할 수 있는 기간과 어음의 시효 3년을 합하여 총 4년의 소멸시효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약속어음 공증의 소멸시효는 3년, 그리고 일납출급어음의 소멸시효는 4년으로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일납출급어음은 소지인이 지급을 제시하는 날이 만기일이 되므로 소멸시효 기간의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어음 공증의 소멸시효를 몰라서 자신의 돈과 권리를 날려버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제가 조금은 그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면서 어음을 원인 서류로 어음 공증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 어음의 공증 시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또는 4년이 되겠죠. 자, 그런데 공정증서에 소멸시효가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원인관계에 대한 소멸시효는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어음공증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원인관계의 시효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음공증에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돈과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주 쉽게 그냥 공정증서의 효력만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원인관계가 대여금이라면 소멸시효가 아직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법원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시고 판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꿀팁을 드리면 다른 공증보다 약속어음 공증의 발급 비용이 저렴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비용이 싸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는 원인관계에서 쓸데없이 어음 공증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싼 게 빚이 떡이란 말이 있죠. 어음 공증도 똑같습니다. 어음 공증은 다른 공증과는 달리 이자 조항도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도 지연 손해금에 대한 조항도 없죠. 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원본을 분실하면 정말 골치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다른 공증서류인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증이나 채무변제,
준소비대차 계약공증은 원본을 분실해도 분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면 또다시 공정증서 정본과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어음공증은 원본을 분실하면 즉시 정본을 재교부 받을 수도 없고 법원에 재권 판결문을 받아와야 정본을 발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채권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공정증서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채무변제 준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입니다. 우선 채무변제 준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를 알아보시죠. 보통 돈을 빌려주고 빌려가는 대여금, 즉 금전 소비대차가 아닌 상황에서 작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물품대금, 공사대금, 손해배상금, 형사합의금, 투자 및 보증금 반환 등의 원인관계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변제 준소비대차 계약 공증을 받을 때 목적, 즉 원인관계를 차용한 것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공증의 소멸시효가 일반 대여금 채권처럼 10년의 소멸시효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채권 채무관계가 있고 그 원인관계도 다양하겠죠. 자, 예를 들어 소멸시효가 1년인 아주 짧은 채권들도 있습니다. 민법 146조를 보면 숙박료, 음식료, 입장료, 학원비 등은 소멸시효가 1년으로 엄청나게 짧죠. 그리고 상사채권 중에는 단기 소멸시효인 3년의 시효를 적용받는 채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짧은 원인관계 및 채권 채무관계가 있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 채무변제 준소비대차 계약공증을 맺으면 단기 소멸시효 1년, 3년이 아닌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채무변제 준소비대차 계약공증을 가지고 계신 채권자분들 중 원인관계가 상거래 채권이라고 하면 공증상 변제 2일부터 5년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채권 채무관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공정증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증, 어음공증, 채무변제, 준소비대차 계약공증 이렇게 총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공증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지만 법률과 무슨 복잡한 조항들이 나오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최대한 민법 몇 조 몇 항 뭐 이런 내용 없이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정말 피땀 흘린 돈과 소중한 권리는 절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채권 회수를 도울 것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 다소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려드리고자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 더욱더 알찬 내용과 도움이 되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사기를 당한 피해자분들 그리고 돈을 못 받고 있는 채권자분들의 고민이 진심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